안녕, 택시기사님. 일부. 공덕역 4번 출구 새벽 1시 10분. 서울의 새벽은 조용하다. 낮에 소음이 빠져나간 도시의 뼈대만이 서늘한 숨결처럼 드러난다. 그 고요한 도로 위를 한 대의 택시가 달리고 있다. 노란 불빛, 반쯤 열린 창문, 운전석에는 56의 남자 김만수. 27년 동안 밤만 달린 베테랑. 야간 운전엔 그만큼의 시간과 감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디오는 클래식. 창밖은 여전히 분주한 도시의 그림자. 만수는 매일 이 시간 공덕역 근처에서 시동을 잠시 끈다. 새벽 1시 10분. 공덕역 4번 출구 앞. 정확히 그 시각. 한 여자가 등장한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 긴 머리는 말없이 묶여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손을 든다. 만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탄다. 여자, 동작구 상도동 두산 아파트 앞이요. 짧고 조용한 한 문장. 그녀는 내내 창밖만 본다. 휴대폰도 없이. 심지어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택시는 조용히 흘러간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심야의 물결처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그 자리에 나타났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동일한 패턴이 무섭도록 반복된다. 공덕역 4번 출구. 새벽 1시 10분. 검은 트렌치 코트의 여자. 동작구 상도동 두산 아파트. 김만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운전이라는 건 생각을 멈추지 않기 위해 잡는 일이다. 하지만 그 여자의 존재는 오히려 그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다. 왜 매일? 왜 같은 시간에? 왜 같은 목적지에? 10일째 되던 날, 만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만수, 날씨가 좀 풀렸네요.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여자, 잠시 침묵. 그렇네요. 이젠 겨울이 끝나려나 봐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 목소리엔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중립. 무언가를 지워버린 사람의 어조. 그녀가 내린 뒤 김만수는 룸미러로 그녀를 다시 봤다. 그녀는 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았다. 늘 그렇듯 맞은편 횡단보도 쪽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휴대폰도 없이 멍하니. 14일째. 그날은 비가 왔다. 심야의 서울은 비를 맞으면 더 쓸쓸해진다. 공덕역 출구 앞 그 자리에 그녀가 또 서 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어깨로 차에 오른다. 만수는 수건을 건넨다. 만수,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죠. 여자 감사해요. 괜찮아요. 비 맞는 거 싫지 않아서요. 만수는 다시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도착 후 돈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는다. 물에 젖은 코트, 비에 씻긴 얼굴, 그리고 붉어진 눈가. 17일째. 그녀는 오지 않았다. 공덕역 앞. 만수는 그 자리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는 20분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무너진 사람이었다. 말도 없이 차에 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만수는 그저 조용히 차를 몰았다. 내내 말이 없었고 조심스레 속도를 줄여 노면의 진동도 줄였다. 도착 직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자, 기사님, 이거 좀 잠시 맡아주시겠어요?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올게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여자, 정말 고마웠어요. 이 택시 덕분에 제가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만수의 눈을 봤다. 그리고 말없이 내렸다.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5일, 7일, 10일. 김만수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 사진은 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사진 뒤에 작은 글씨. 2019년 여름. 우리 셋 마지막 여행. 그리고 편지에는 그가 잊고 있던 어떤 과거가 담겨 있었다. 안녕, 택시기사님. 2부. 편지 속의 진실. 김만수는 조수석 위에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편지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무거웠다. 택시기사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당신에게 제 진심을 전하려 합니다. 그 첫 문장부터 그녀의 말투가 눈앞에 그려졌다. 짧지만 단단한 허공에 묻혀버린 이야기들. 3년 전 제 남편은 저와 싸우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그걸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시 10분 공덕역 앞에서 그는 택시를 탔습니다. 당신의 차였어요. 김만수는 멍하니 눈을 감았다. 그는 그날 이후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가족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타고 갔던 마지막 택시. 당신의 택시를 찾아냈을 때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의 시간, 그날의 노선, 당신의 번호판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김만수는 순간 자신이 알지 못한 과거의 흔적이 지금 자신의 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려 보았다. 정확히 3년 전 5월의 어느 비 오는 새벽. 공덕역 인근에서 한 남자가 택시를 탔다. 30대 중반. 검은 점퍼에 흰 셔츠. 취한 듯 보였지만 말투는 또렷했다. 남자, 상도동 쪽으로 가주세요. 천천히요. 그냥 좀 달려주세요. 그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잠시 후 창문을 열더니 비를 맞으며 말했다. 남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싶네요. 만수는 그때 말없이 라디오 볼륨만 낮췄다. 도착 후 그 남자는 돈을 내려놓고 내렸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었다가 잠시 뒤를 돌아봤다. 그때 만수는 룸미러로 그의 눈을 잠깐 봤다. 무표정.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 간절한 메시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계속됐다. 그 이후 전 매일 새벽 1시 10분 공덕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까봐.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날 왜 그렇게 말없이 떠났는지.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택시를 봤습니다. 처음 그 차를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색도 같았고 번호판도 익숙했어요. 그런데도 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당신 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탔던 자리,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창밖,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소리들, 그 모든 것을 느껴보려 했어요. 김만수의 손이 편지를 덮으며 멈췄다. 그날 밤, 김만수는 택시를 세운 채 아무 말도 없이 라디오를 껐다. 조용한 운전석, 창밖엔 서늘한 새벽 공기. 그는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 세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사진의 배경은 바닷가. 아이는 신나게 모래성을 쌓고 있고 남자는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뒤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셋,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 볼게요. 며칠 후, 김만수는 다시 공덕역 4번 출구 앞에 섰다. 새벽 1시 10분. 그녀는 오지 않았다. 1시 15분. 1시 20분. 1시 30분. 그는 창밖만 바라보다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만수, 오늘은 잘 가셨겠지? 안녕, 택시기사님. 3부. 돌아온 손님. 그녀는 사라졌다.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만수는 여전히 공덕역을 지난다. 공덕역 4번 출구 앞. 매일 같은 시각 그 자리에 차를 잠시 세운다. 습관이 됐지만 그건 단지 버릇이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이유 없는 예감을 지우지 못했다. 2달 후 5월의 마지막 날. 습한 바람이 불고 도심은 장마 전의 정적에 잠긴 밤. 만수는 그날도 공덕역 앞을 지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녀였다. 2달 만에 재회. 그녀는 여전히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다. 이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그녀는 천천히 택시에 올랐다. 조용히 자신이 늘 앉던 뒷좌석 오른쪽 끝. 만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만수, 동작구 두산 아파트 앞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여자, 이젠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택시에 타는 날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가 동작구 쪽으로 향해 가는 길.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자, 그날 남편은 저랑 싸우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아이 생일을 두고 제 일과 가족 중에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냐는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땐 너무 날이 서 있었죠. 만수는 말없이 속도를 줄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여자, 그날 이후 전 그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혼자 끝냈냐고. 여자, 근데 이 택시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가 뭘 느끼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는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여자, 이건 우리 딸이 만든 상자예요. 종이로 접은 편지랑 그림이 있어요.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어 주실 수 있나요? 만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만수, 왜 제게요? 이건 가족의 물건 아닌가요? 여자, 당신 차 안은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를 기억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어쩌면 그의 영혼이 이 택시 어딘가에 잠시 앉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에 만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조용히 목적지로 향했다. 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내리지 않았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차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만수에게 건넸다. 여자, 이건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시겠어요? 편지 내용. 김만수 기사님께. 이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진심으로 떠나보내려 합니다. 당신의 택시 안은 제가 남편을 다시 만난 공간이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택시 안에서 저는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는지, 그저 함께 달리는 시간조차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운전을 하셨을 뿐인데 제게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이 택시가 또 다른 이에게도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김만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수석엔 작은 종이 상자. 아이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아빠, 하늘에서도 웃어요. 그리고 엄마도 꼭 웃게 해줘요. 그날 이후 김만수는 택시 운전석에 그 상자를 조용히 보관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상자가 말없이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었다. 그의 택시는 그날부터 더 천천히 달렸다. 라디오 소리는 낮아졌고 손님이 창밖을 오래 보는 날엔 괜히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함께 느끼게 해줬다. 그의 운전은 달라졌다.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안녕, 택시기사님. 사부. 다시 누군가를 태운다는 것. 그날 이후 공덕역 4번 출구 앞의 벤치엔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김만수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일부러 지나치진 않았다. 하지만 밤길을 달리다 문득 그녀가 창밖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왠지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그 자신이었다. 예전 같으면 무표정으로 넘겼을 손님의 말투, 짧은 질문 하나도 이제는 마음을 기울여 듣게 됐다. 어느 비오는 밤, 서울 종로구, 익선동 쪽 골목길, 좁고 복잡한 그 길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만수는 잠시 고민했다. 골목이 좁아 들어갔다 나오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핸들을 틀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택시에 올랐다. 머리부터 옷까지 젖은 모습.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이유가 그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다. 만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그냥 서 계셨어요? 여자, 그냥 어디로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디든 아무 데로나 가주세요. 그 말에 김만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어디든, 아무 데로든. 그 말은 목적지가 없는 마음이 내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창밖에선 비가 줄줄 흘렀고 차 안은 조용했다. 몇 분 후 여자는 입을 열었다. 여자, 기사님은 손님 이야기 듣는 거 싫으세요? 만수, 예전엔 좀 그랬죠. 지금은 뭐 들어드릴 수 있어요. 여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없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티를 낼까요? 김만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을 룸미러로 봤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 눈은 고요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붉어 있었다. 만수, 글쎄요. 정말 죽으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여자, 그 말 좀 따뜻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택시를 탄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30분 가까이 말없이 차 안에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목적지를 정했다. 여자, 남산타워요. 꼭대기 말고 중간쯤에 전망 좋은 벤치 있는데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김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 조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도심의 불빛이 낮아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자, 오늘 직장을 그만뒀어요. 부모님도 저보다 동생만 챙기고 이런 얘기 택시기사님께 해봐야 뭐하나 싶지만 그래도 오늘은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김만수는 룸미러로 그녀를 다시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만수, 차 안에서는 말해도 돼요. 여기선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니까요.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린 곳은 남산 중턱의 작은 벤치 앞. 그녀는 내리기 전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자, 기사님, 혹시 내일 새벽에도 이 시간에
그 골목 지나실 거예요. 만수, 어디서요? 익선동이요. 여자, 네. 그럼 또 한 번 태워주시겠어요? 김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렸다. 이번에도 아무런 목적지 없이 탔던 사람이 내릴 땐 자신이 갈 곳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김만수는 깨달았다. 택시기사란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지를 찾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안녕, 택시기사님. 오후. 어느 날의 김만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오전 11시 45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늦봄의 평일. 김만수는 늦은 점심을 마치고 차를 닦고 있었다. 그의 택시는 언제나 깔끔하다. 누가 타든 어디에 가든 적어도 차 안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그건 그가 27년 동안 고집처럼 지켜온 원칙이었다. 택시 내부 조수석 아래 작은 수납 칸에는 늘 똑같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 비닐에 쌓인 소형 담요, 작은 생수 2병, 그리고 그날 그녀가 맡긴 종이 상자. 그는 상자를 꺼내 한번 쓰다듬고 조심스레 다시 넣는다. 누가 묻지 않아도 그는 그 안에 있는 글귀를 다 외운다. 아빠, 하늘에서도 웃어요. 그리고 엄마도 꼭 웃게 해줘요. 김만수는 결혼을 했고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내와는 13년 전 이혼했다. 아이의 양육은 아내가 맡았고 그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와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표정으로 나 이제 아빠 집 안 가도 돼 라고 말했던 날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택시를 더 오래, 더 깊은 밤까지 몰았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다.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안에 자신을 대입해 듣는다. 만수도 그랬다. 그의 차에 탔던 누군가의 이혼, 누군가의 실직, 누군가의 방황, 그리고 누군가의 끝나버린 하루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기 삶의 조각들을 조용히 꺼내 맞췄다. 어느 밤 서울 성산대교 아래 한 여고생이 손을 든다. 학생답지 않은 표정,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 부서진 눈빛. 만수는 차를 세운다. 여고생, 남양주 쪽으로 가요. 뭘 줘? 돈 있어요. 만수, 시간만 괜찮으면 태워줄 수는 있어요. 그녀는 말이 없고 길은 멀고 조용하다. 차 안에 흐르는 건 오직 타이어 소리, 그리고 희미한 바람. 한참 후 여고생이 입을 연다. 여고생, 기사님은 딸 있으세요? 김만수는 대답을 망설인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인다. 만수 있어요. 지금은 멀리 있어요. 보고 싶은데 쉽진 않네요. 여고생, 아, 그렇구나. 저도 아빠랑 그랬어요. 보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녀는 그날 남양주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내렸다. 차창 밖으로 그녀가 멀리 초등학교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김만수는 처음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보고 싶다.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말을 건넨다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에 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남자가 탄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조용히 눈물 흘리는 여자도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도 탄다. 그는 이제 그들을 태우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주 가끔 공덕역 4번 출구 앞 벤치를 지날 때 차를 멈추고 하늘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만수, 안녕, 택시기사님, 오늘도 달리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있어요. 그의 택시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태운다. 말없이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삶에 잠시 다녀간 유일한 증인이 된다.